사정관님,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황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현지로 설명회를 따로 나가진 않고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외국에서 수학하고 또 근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 교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외교육지원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설명회는 일단 학교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의예과 간호학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대학만의 특별한 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심리학과 2, 3학번 학생의 합격 후기를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 담당자가 설명해 드리는 것도 물론 정보가 되겠지만 실제로 전형을 준비하고 또 전형을 치르고 입학한 학생의 좀 생생한 그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궁금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톨릭 대학교 하면 아직도 이제 종교에 대한 선입견들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뭐 특별히 가톨릭 신자여야지만 입학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학내에 다양한 종교 동아리가 운영되는 만큼 그만큼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는 학교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총 3개의 교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학과들,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학과들과 약학과가 있는 성심교정은 경기도 부천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교정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있는 성의교정은 서울 반포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서울 성모병원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는 이제 신학도들을 양성하고요. 또 신학도들 외에도 일반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런 신학과 관련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시켜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성심교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성심교정은 해화동 성당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개의 교정으로 학과별로 나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성심교정의 사진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정이기도 하고 또 사계절 풍경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이제 곧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이렇게 만끽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 학교 교정이 굉장히 예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조금 자랑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심교정 안에 있는 그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건 또 천주교 신자들에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 있는 곳이 성심교정 안에 있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톨릭대학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국에 8개의 부속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이제 행정 인력들도 필요하고 여러 연구직
응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톨릭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학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100% 지원이 되는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톨릭대학교는 세계 한 40여 개국에 170여 개 대학과 협정을 맺어서 뭐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저희 대학만의 특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개인 혹은 팀별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방학 동안, 여름 방학 동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포함해서 유럽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연한 학사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학사 제도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전과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지원해서 합격한 그 과에 막상 입학을 해보니 전공이 그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한 번 더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은 제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승인율이 8, 90%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전과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주 전공 이외에 하나의 전공을 더 취득을 해서 졸업장에 두 개의 학위가 명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학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 학생이 컴퓨터공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두 개의 전공을 같이 이수를 해서 조금 더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공과 전공을 이렇게 융합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전공들을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융복합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는 사범계열 학과로는 특수교육과 하나만 있는데요. 그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학과들에서도 학생들이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직 과정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직 이수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임용고시반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임용고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학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또 높은 편입니다. 그 소단위 학위 과정은 가장 최근에 신설된 학사 제도인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보다는 적은 수의 그 수업을 이수해 나가면서도 조금 더 특색 있고 또 심도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학사 제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을 보시면 게임 기획 개발, 그리고 또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탐구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학사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단위 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이 발급이 되고요. 또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에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기업이나 기관에 학생들의 그 성적표나 졸업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이 학생이 조금 더 특색 있는 또 전문적인 것들을 배워 나갔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금 더 이렇게 폭넓고 유연한 학사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년도 동안 계속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금액을 다시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자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톨릭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과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에는 총 17개의 학과가 있고요. 자연공학 계열에는 16개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저희 가톨릭대학교 하면은 뭐 심리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 좀 인문사회 계열 중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산업 현장에 정말 실제로 필요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런 학과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신설을 하고 또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자연공학 계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교직과정이 운영이 일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 학과들 중에서 하늘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학과들이 교직이수 과정이 되는 학과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교직과정 을 할 수 있는 학생의 선발이 돼서 교직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교원 자격증, 국어교사,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학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는 약학과나 글로벌 경영대학, 또 음악과는 선발하진 않습니다. 다만 특수교육과랑 자유전공학부는 2호 학년도부터 새로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2, 6학년도 그리고 2, 7학년도에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자연계열 학과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8개의 부속 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과랑 약학과 또 생명공학과 이외에도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과가 가장 최근에 신설된 학과이고요. 화학공학과,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는 모태는 화학공학과에 있습니다. 원래는 화학공학과였던 학과를 바이오메디컬을 융합을 시켜서 화학공학의 학문의 근간은 두지만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좀 접목을 시켜서 화학 그 소재와 관련된 바이오 메디컬 의료 분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소재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설한 그런 학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학생들은 일부 과목은 의예과가 있는 성의교정에 가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학 생명공학 트랙과 유전체 생물 정보 트랙 이렇게 2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조금 더 심도 있고 세부적인 그런 학문들을 학생들이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학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석사 연계 프로그램까지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와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기업으로 바로 취직이 가능한 그런 학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과 함께 취업, 기업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학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AI와 관련된 그런 첨단 학과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학과랑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지금 신설된 지 꽤 됐고요. 가장 최근에 신설된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AI 또 빅데이터 같은 것들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의학과 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연구하고 또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학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학과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제일구민 특별전형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2%, 그러니까 3년 특례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12년 전교육과정, 12년 특례 이렇게 2개의 전형이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전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구민 특별전형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신학과를 선발하는 정시 전형
전형을 제외하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예, 간호학과는 모두 수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 입학 전형은 없고요. 3월 입학 전형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자연과 공학 같은 경우는 전체 선발 인원이 26명이고요. 모든 그 학생들 모두 다 학과로 일단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만 전체 모든 학과를 통틀어서 26명이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예 간호는 각각 3명씩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특례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12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하고요. 해외 재직, 재학, 체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근무자의 자녀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 같은 경우는 영연으로 통상 3년 이상, 그러니까 1095일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 사업, 영업 하셨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되고요. 이 그 재직 기간 동안 학생은 고교 1개년 과정을 포함해서 중고교 과정 3개년 이상을 수료해야지만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1개년 각각의 기간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그러니까 273일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보호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243일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지원 자격에 부합이 됩니다. 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학제에 준하는 12년 전 교육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영어와 한국어 그 언어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성심교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국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 면접을 치렀을 때 충분히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지면 그에 준해서 학생을 지원 자격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외국민 특별전형 방법인데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3년 특례 그리고 12년 특례 모두 다 동일하게 전형 방법을 갖고 있고요.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면접고사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을 30%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간호학과 모두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4배수에 있는 그러니까 총 12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1단계에서 선발해서 2단계 면접을 치를 예정입니다. 전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예정하고 있는 일정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역시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5월 31일 이내에 입학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를 할 거니까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7월 8일 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둬서 15일까지 방문 제출을 받을 거고 우체국 소인도 국내 우편 같은 경우에는 15일 그리고 국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11일 소인까지 저희가 유효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예 간호를 제외한 모든 일반 학과들은 8월 1일 금요일을 면접고사로 예정하고 있고요. 의예 간호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에 면접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8월 29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시 일반 전형들과 동일하게 12월 달에 등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후에 등록까지 시간이 조금 떠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대학 차원에서 등록 기간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니까 기억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 방법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예 간호를 뺀 제외한 나머지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특례에서는 26명을 선발을 하고요. 12년
은 모집 인원 제한 없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두 개의 전형 모두 다 면접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이때 학생들 면접 평가는 이 세 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 능력. 근데 이렇게 그냥 그 평가 항목의 명칭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공 수학 능력 안에서는 이 학생이 이 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 목표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듣고 학생이 이 전공에 대한 어, 그 관심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학교 재학 기간 중에 했던 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노력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니까요.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생활 충실하게 이수해 나간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은 교수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요. 수험생은 한 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학과 외에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특례로는 각각 3명씩 선발을 하고 정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 제한 없이 선발을 하는데요. 이때 1단계 모집 인원은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4배수 인원, 그러니까 각각 의예과, 간호학과 각각 12명씩 선발을 하고 정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원 선발을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중고교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여러 가지 학업 능력이나 어학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수상 실적들, 또 해외 체류 국가의 대입 시험 성적이나 관련 성적들, 여러 가지 학교들의 프로파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학 능력이나 인성 및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예간호학과 면접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특히나 올해는 저희 간호학과가 처음으로 이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바뀌는 해여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을 안내드리기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시기에 저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을 통해서 전화나 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Q&A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것들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의예과는 사실 면접 진행 방식이 동일합니다. 두 개의 면접실에서 각각 서류 기반 면접, 인적성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면접실에 두 명의 면접위원이 한 명의 수험생을 놓고 진행을 하는 방식 동일하고요.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 진실성이나 가치 확인을 하는 10분 내외의 면접이고요.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분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내외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와 동일하게 두 개의 면접실에서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두 개 중에 한 개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전형에 반영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6학년도부터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학생들의 전형 방법에 접목시켜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2, 3학년도에 합격해서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심리학과 이서연 학생의 합격 후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이제
안내를 할 텐데요.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며 일본 도쿄에 있는 동경한국학교를 다녔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23학번 이사연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임상심리학자라는 미래를 꿈꿨는데요. 임상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첫 발판으로 저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선택했고 제1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현재 3학년으로 학부 졸업 후에 가톨릭대학교 임상심리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1국민특별전형 준비 과정에 대해 제 경험과 함께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제1국민특별전형 준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대학교마다 중요하게 보는 정보가 다르기에 대학별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전화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것 또한 아주 좋은데요. 전화하기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전화해 보시면 다들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여유를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서류 준비가 오래 걸릴 수도 있기에 제출 기간에 임박하게 준비하시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꼭 각각 10개 이상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스캔 문제로 인해 대학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분을 꼭 넉넉하게 준비해서 대학별로 정리해서 모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시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핸드폰 알람을 켜두시고 전화는 꼭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1국민특별전형에는 특례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교와 면접을 보는 대학교로 각각 준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본인의 강점에 맞게 6개의 기회를 잘 배분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면접 관련된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면접 내용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에 강한 편이기에 6개의 원서를 다 면접을 보는 대학교로만 지원했었습니다. 또한 집이나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실시했고 그 부분을 동영상 녹화를 해서 직접 봐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말할 때 습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마저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가톨릭 대학교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 대학 생활 경험과 함께 가톨릭 대학교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 및 소모임, 학회 등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CDG라는 가톨릭 대학교 중앙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2년 동안 활동했었고 작년에는 부회장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커리큘럼 또한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학과이며 저희 심리학과는 과 특성상 다른 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복전생들과 전과생들도 모든 수업을 똑같이 들을 수 있고 이런 복전 신청과 전과 신청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또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 심리학에 대해 배우고 있어서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특히 현재 수강 중인 임상심리학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양재원 교수님께서 이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그래프나 실험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수업에 즐겁게 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적 장학금 외에도 더드림 장학금과 같이 여러 재단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여 성적 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자연을 위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대학교가 바로 저희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이렇듯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대학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에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의 대학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2, 3학번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현 학생의 생생한 합격
후기 다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고교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심리학과 재학생을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서현 학생 만났을 때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굉장히 흔쾌히 가톨릭 대학교 재학하는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지금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도 있다라고 흔쾌히 수락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년도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네. 보시면 이제 2, 4학년도와 2, 5학년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 이렇게 나눠서 12명씩 선발을 했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8대 2 정도,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2.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예비순위나 실제 경쟁률은 최초 합격자들 이외에 예비번호를 받고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19번까지 합격을 했었고요.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4번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포함한 실제 경쟁률은 이렇게 형성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합격한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지원했을 때 실제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입시 결과를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들을 전화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지원 자격 요건만 잘 갖추시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 간호는 근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모집 인원은 각각 3명, 5명, 두 개년 모두 다 3명, 5명이었고 경쟁률은 각각 16, 18, 또 5, 6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들이 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번호를 받고 합격한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간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학과이다 보니 좀 경쟁률이나 또 이런 부분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역시 경쟁률 못지않게 좀 낮다. 그러니까 실제 합격률도 일반 학과들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 인원 대비 경쟁률은 저희가 따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학생들이 지원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역시 높은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을 일부 갖추지를 못해서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의 주로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22대 1, 또 3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다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가톨릭대학교 수시 전체 전형의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대 1 정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전체적으로 참고하셔서 지원을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저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전공, 학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학과 소개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진로수나 가이드북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 들어가 보시면 학과별 소개 영상도 같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정보는 이 두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취득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 자격 요건, 그리고 전형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은 입학처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전화로도 상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개 창구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 이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설명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셨던 것들 남겨주신 게 있으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12년 특례 의예과 선발하냐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사실 저희가 지금 교정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있는 성심교정의 일반 학과들은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의예 간호는 성의교정에서 별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잘못 안내를 해드리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의예과 간호학과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Q&A 게시판 혹은 전화 상담 2164의 4000번에서 1번으로 연결하시면 의예 간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예 간호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자세한 거는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일단 12년 특례 의예과 2026학년도에 모집합니다. 네,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또 1차 서류 심사, 뭐, 간호학과 이런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의 규정으로 자세한 거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채팅창에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해외고 졸업자가 있나요? 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졸업할 수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 자격을 열어놓고 있고요. 네, 합격 여부까지는 사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해서 어쨌든 지원은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그런 전형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BT 서류를 업로드와 우편 제출. 저희는 일단은 그러니까 실물 서류로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 역시 서류 업로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원래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대로 아마도 방문이나 우편 제출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거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국내에서의 소재지를 가지고서 학생들 선발을 하고 있어서요. 거의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시 일반 전형 학생들이랑 같이 해서 선발이 된다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형 특례 의예과 합격생에 대해서는 채팅창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배정에 대한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제가 기숙사와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나 또 Q&A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의예간호 면접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셨는데요. 역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시점에 또 다시 한번 상세한 거는 어, 전화나 홈페이지 창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로 저희 설명회를 마쳐도 될까요? 네, 질문이. 네, 어, 저희 아포지티브 서류는 서류 제출 기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제출이 아니고요. 아포지티브나 영상 확인 둘 중에 하나 받은 서류로 서류 제출하실 때 처음부터 최초부터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중도 귀국해서 학제 차이로 11학년 2학기 없이 바로 12학년으로, 그러니까 고3으로 가는 경우, 불리한 점. 뭐 유불리가 있는 거, 일단 이거는 저희 선심 교정을 기준으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총 23개 학기 이상은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요건만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되는 건 없으십니다. 네. 네, 그리고 아포스티유 서류 제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를 꼭 원본으로 제출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본 대조필 받은 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는 아포스티유 영상 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원본 대조필 서류도 되지만 그냥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 그대로가 아닌 아포스티유나 영상 확인 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걸로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상장에 대한 서류 문의가 있는데요. 원본 제출이 원칙이라는 건 아니고요. 원본 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아포스티 영사 확인 받은 서류로 원본 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상장은 원본이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본 대조필 받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한 후에 이제 모든 서류는 다 여건이 새 걸로 바뀌었으면 구여건, 신여건 모두 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외고 성적표 세부 내역 평가 내역이 있는데 제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성계규정에서 지금 답변해 주셔서요. 네, 제출 가능하십니다. 아포스티유 원본 대조필은 저희 각 교정으로 오셔서 원본 대조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티유 받으신 서류와 사본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쪽에 이제 원본 대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본 대조필 해주는 기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대학으로 오셔서 원본 대조필을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또 그 서류를 발급해 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해외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성적이나 재학 서류를 발급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 기간에 가서 원본 대조필을 받아오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 1회 고사가 7월이라서 3학년 성적이 없으시면
네, 일단은 갖고 계신 성적들로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저희가 서류 보완을 요청을 드리면 그때는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성심 교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 성적은 당연히 12년 정교육과정 이수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제출을 하시지만 면접 평가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 수학 기간의 재학 서류 또 성적 서류를 가지고서만 면접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은 더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